저번에 1부 때 이제 헤테로 이성애자분들이 가지는 우리에 대한 편견. 근데 이제 2부의 주제가 뭐였죠? 우리가 모르는 우리. 그래. 우리가 모르는 우리. 우리가 우리를 모르는 우리도 교과서 이제 이제 알아야 돼. 공부했구나. 솔직히 말해 우리 트랜스젠더 하리수 씨로 난 알았거든? 보통 그렇죠, 근데. 그쵸. 아니 근데 물어보면 되게 실례일 것 같잖아. 맞아. 근데 사실 저도 뭔가 젠더 퀴어라는 개념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알았어요, 저는. 응? 근데 어떻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헷갈렸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항상 자각길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분명 난 여자 같다는 생각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막상 남자를 좋아하니까 내가 게이인가? 아니면 정말 트젠인가? 아, 나 근데 또 트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 뭐지? 이런 걸 뭔가 배울 기가 없잖아요.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학교에서는 그게 정신병이라 그러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끼리 모임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좀 배우고 하다 보니까 아, 난 이래서 이랬던 거구나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젠더 퀴어라 정체를 한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이 필요하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이성애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학창 시절에. 근데 제가 이제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어. 근데 여자가 여자를 어떻게 좋아해? 여자는 남자가 좋아야 되는데 헉, 그럼 나 남잔가 보다. 이렇게 된 거야 갑자기 내가. 아 진짜로 이게 어렸을 때는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내가 혼란이 와. 근데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진짜 게이, 레즈 이런 분들도 그렇게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데 한국의 젠더 어린애들. 퀴어들 같은 경우는 오죽할까라는 어린 그런 젠더 생각을- 퀴어들은 얼마나 맞아. 힘들까. 다른 동아리에서 다른 트랜스젠더분 아니면 젠더 네. 퀴어분 많이 만나봤어요? 전 몇 명 만나봤죠. 어때요? 그분들은? 게이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그렇듯이 정말 사람만큼 그 특수한 케이스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전 나름대로. 근데 그러면 트랜지션 안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네, 전 따로 안 받을 거예요. 군대 어떡할 거예요? 제 주변에 보면 이제 좀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안 먹는다. 뭐? 공익 그나마 가려고? 그러니까 그나마 최대한 공익으로 그나마 가려고. 공익으로 가거나 그러신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부러 안 가려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잘못됐다고만 할 수 없는 게 국가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남성으로서의 병역 의무를 지실 필요가 없는 정체성인데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네, 안 되면 또 부당하게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분들이. 저 정말 좀 너무 걱정되는 게 전 진짜 남자반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었어요. 남자애들이랑 같이 사는 게. 근데 아 진짜? 이제 같이 자야 되잖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살짝 잠을 못 이뤄 요즘에도. 아, 진짜 잠이 안 와. 이 와중에 좋았대. 이 와중에 자긴 좋았대. 네 아무튼 그럼 넘어와서 그러면 주변에 네. 트랜지션 받은 분 있어요? 아 근데 저는 딱 만나본 적은 있는데 저랑 막 엄청 친분이 있거나 하진 않아가지고. 왜 트랜지션이 뭐 되게 종류가 많다면서요? 뭐 이제 트랜지션이라는 게 이제 호르몬 요법이라든지 성형으로 이제 몸의 외역을 바꾸시는 그런 모든 과정, 그러니까 진짜 육체적인 성을 내 정신의 성에 맞게 이제 바꿔나가는 모든 과정을 총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길어서 돈도 많이 들지 돈도 많이 않아요? 든다고 저도 알고는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희도 이렇게 잘 모르듯이 트랜지션에 저희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진짜 이 자리에 트랜지션을 지금 하고 계시는 멀리서 모셔보도록 오셨어요. 하겠습니다. 멀리서 와. 왔어요. 감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부터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고요. 24살이고 권감이라고 합니다. 권감 씨요. 어느 트랜스신가요? 실례지만. 저는 female to male이라고 해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지금 계속 진행 중이신 거죠? 예, 저는 아직 수술은 아무것도 안 했고요. 진짜요? 아 정말요? 네, 호르몬 지금 6개월이 다 돼가고 그다음에 내년 1월에 이제 그 수술을 받게 돼 있습니다. 걸어오시면서 지금 분명히 FTM이라고 하시고 아직 수술을 안 받으신 거면 그래도 막연하게 여성의 모습이 그래도 남아 계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아직 딱 보니까 누가 봐도 그냥 남자처럼 저는 아까 보여가지고. 봤을 때 못 알아뵀어요. 못 알아뵀어요. 그러면 아직 주민등 오빠는 2로 시작하시는 이죠, 거죠? 네. 1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궁이 없어야 돼. 자궁 난소가 없어야지. 아 일단 자궁적수만으로 인정이 돼요? 네네. 아 그러면 성 정체성은 혹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 저 지향성. 지향성. 죄송합니다. 네. 이성애자죠. 이성애자. 남성으로서 여성을 좋아하는 거죠. 아. 트랜스젠더 헤테로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성 정체성은 이제 FTM 트랜스젠더고 성 지향성은 이제 이성애자. 이성애자.
어렵다. 어렵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젠더라는 장난 아니다, 게. 진짜. 이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메인이 돼가지고 이끌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지금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어버버 하는데 네. 이거를 진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정말 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혹시 네. 언제 자각하셨어요? 본인이 FTM이란 걸?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얘기를 하면서 너가 6살 때 이제 아빠랑 같이 있다가 아빠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났어요라고 한번 아빠한테 진지하게 그 어린 여섯 살에? 6살인지 4살인지 엄청 어릴 때 이제 계속 여자애들을 좋아했고 어떤 남자 여자애를 맨날 괴롭혀서 제가 맨날 이제 보호해준다고 해야 되나? 멋있다. 화날 것 같아. 내가 여잔데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는 레즈비언인가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당시에는 트랜스젠더가 뭔지도 몰랐고 FTM이 뭔지는 더더욱 몰랐고 해서 그냥 나는 여성으로서 여성을 좋아하는 게 그나마 좀 더 받아들여줄 수 있겠다 하고 많이 참고 살았었죠. 그러다가 성인이 된 후로 이제 제 정체성을 알게 되면서 많이 찾아봤죠. 유튜브나 블로그나. 네. 부모님 반응 처음에 어떠셨어요? 원래 엄마는 알고 계셨고 아버지도 대충 알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바꿔서 사실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고 그냥 편의상 동성애자라고 했지 나는 트랜스젠더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네가 그런 건 알겠다 근데 뭐 어떻게 네가 그럼 뭐 수술할 거니 뭐 안 할 거니 그냥 살아 여자 좋아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 설득 작업에 들어갔죠.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건 사회적으로 제가 그치. 힘들어질까봐 사회를 나가면은 네. 달라진 모습에 아, 이제 학생 뭐 네. 교수님이나 네. 진짜 하물며 과 친구들 네. 놀라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호르몬을 하는데 이게 휴학을 하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너 더 남자 같아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긴 보시죠. 이렇게 좀 더 남자 되게- 같아졌다. 원래 좀 남자 같긴 했는데 진짜 이제 진짜 남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딱히 숨기지 않아요 저는. 요새는 자꾸, 좀 네. 괜찮죠 반응이? 아직까지 나쁜 사람이 없었네요. 다행이다. 물론 제 앞에서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어차피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라서. 근데 솔직히 진짜 이런 인식도 개선이 돼야 하는 게 뭔가 네.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되게 막 핍박받을 것 같고 맞아, 되게 맞아. 쪼그려 살 것 같고 막 그렇잖아.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반응을 하는 거잖아. 계속 조심스럽고 본인은 정말 괜찮은데 계속 네.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봐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물어봐요. 바리 씨처럼 그냥 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수술이 굉장히 없던 코끼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 너무해. 이 비유 뭐야. 아니 왜? 뭐야. 생각해봐. 있던 걸 없애는 거하고 없는 걸 있는 거 어느 게 더 어려워? 없는 걸 만드는 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데요. 있는 걸 떼는 거는 심적으로 힘들어요. 명답이다 진짜 이거. 너무 멋있다. 근데 그러면 자르는 수술이 비싸요? 생기는 수술이 비싸요? 생기는 수술이 훨씬 비싸. 그렇죠. 기술적으로 힘드니까.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예요? 근데 나 몰랐어. 트랜지션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 때문에 이걸 과감하게 결심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굉장히 것 같아요. 많죠. 굉장히 많죠. 대부분의 이제 결심을 할 때가 20대가 이제 주로 결심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돈이 부모님께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 마련할 수 없는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네. 호르몬 일단 맞고 계신 거죠? 원래는 여성 호르몬이 이만큼 나오고 남성 호르몬이 이만큼 나왔다면은 지금은 남성 호르몬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오. 여성 호르몬도 이만큼 나오고 남성 호르몬도 이만큼 나오기 때문에 상호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작용으로 여드름이 많이 나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 여성 호르몬은 언제쯤 적어져요? 자궁 적출을 하면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심경의 변화까지 와가지고 막 우울해진다거나 막 조울증이 온다거나 아무래도 호르몬 문제니까. 네. 네, 어떠세요? 예민해진다. 저는 둔한 편이라서 그런지 다행이다. 심경의 변화는 없어요. 피부가 난리를 쳐서. 피부가 네. 그러면은 네. 그 호르몬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유 호르몬 비용은 한도 10,000원입니다. 왜?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네? 뭐 근데 그렇게 비싸잖아요, 진짜. 저는 자가 주사를 하기 때문에 주사비도 따로 들지 않아요. 스스로 네, 주사를 하시는 스스로 거예요? 허벅지에 근육 주사를 냈습니다. 호르몬이 약간 사전 준비 작업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몸을 이제 남성 호르몬을 적응시키는 거죠 몸에. 아 1년쯤 되면 여드름 싹 없어지고 진짜 수염도 이제 1년쯤 되면 나기 시작. 수염 나요? 수염도 나요? 나요. 나죠. 어떡해! 나는 분도 실제로 이제 멋있다. 수염 나고 그래요. 네. 안 해요. 아 호르몬 시작한 지 맞으니까. 바로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안 해요. 아, 축하해, 오. 축하해, 축하해. 축하하는 거야? 호르몬이 진짜 세긴 센 것보다 그렇게 치면 세죠 이게. 근데 그러면 이제
네. 수술은 얼마나 더 셀까요? 수술은 말씀드리면은 가슴 수술만 하면 일주일이면 회복이 다 되고요. 네. 일상생활 할 수 있고 네. 그 자궁 수술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만 이제 좀 몸 관리를 해주면은 또 일상생활 충분히 가능하고. 양악 정도네 양악. 양악은 엄청 차원이 다른 수술 아니에요? 근데 그 몸에 상처 같은 거 많이 남지 않아요? 이게 흉터가 안 남아요. 그러니까 어. 성기 수술을 제외하고는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가슴 사이즈에 따라 다른데 큰 사람들은 완전 절제라고 해서 여기 다 절제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가슴 모양은 훨씬 예뻐요. 갑바 그래요? 모양이. 네. 아. 네, 그리고 운동했을 유륜을 때? 어. 네, 유륜을 이제 도려내서 그걸 밑에 다 붙여요. 그 남성 가슴은 유륜이 위치가 지금 다르잖아요. 너무 감정이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생각만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가슴이 워낙 작기 때문에 보통 이제 A컵 정도면은 그 최소 절제 수술이라고 해서 유륜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유륜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거기 반을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그 유선을 다 제거해요. 다시 꼬매면 이게 흉터가 거의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감쪽 같은 거죠. 나중에 그리고 유두만 다시 축소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멋진 남자 가슴. 다행이다. 트랜스젠더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께서 이제 FTM이라고 하시면 가장 궁금하실 게 그거 같아요. 이제 없는 기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생리적 기능하고 네. 성적 기능. 기능. 아 여성 성기에 클리토리스가 있잖아요. 네. 그게 남성의 음핵이라고 예, 하죠. 음핵이 네. 이제 남성의 기둔왕 같은 역할을 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남성 호르몬을 맞으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보통 감정이입하지 말아요. 감정이입하지 말아요. 아, 뭐가 충격적이야. 감정이입하지 마. 요만했던 게 요만해져. 근데 그렇게 커지는 건데 나중에 여기에 성장 호르몬을 맞아요. 그러면 요만큼까지 커져요. 그럼 여기로 요도를 연결해서 이걸로 소변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생리적인 기능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하다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언어 순환 좀. 죄송합니다. 코끼리. 코끼리가 코만 있는 코끼리인데 이제 그 코만 있는 코끼리가 생기는 아 그쵸 거죠. 고환이 네, 없으니까. 그건 네. 정말 생리적인 기능으로 네. 이제 서서 소변을 볼 수 있는 기능인 거죠. 네, 네. 이제 그러면 네. 코를 달고 귀를 이렇게 두짝 다는 거예요? 귀는 이제 그럴 경우는 안 달겠죠. 안 달 수도 있어요? 아 그것도 선택 사항이구나. 그거는 어차피 고환이라는 거는 그 정자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조환이기 때문에 미용적인 거죠. 비용 그 이뻐 보이잖아요. 코만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코끼리가. 그런 거죠. 네, 성적 부분은 성적인 부분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차피 자기의 음액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느낄 수 있죠. 이제 자기 팔이나 허벅지나 뭐 종아리 살을 떼어내요. 사각형으로 잘라서 이걸 맙니다. 아 네. 김밥 요만한 마냥. 그렇죠. 김밥 김밥처럼 말아요. 그래서 그 안으로 요도를 연결하고 신경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기두를 만들고 성형을 하는 하는구나. 거죠. 어머. 네. 그래서 붙이면은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이걸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대신에 여성적 오르가즘을 느껴요. 여성적으로 예. 가지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다 뭐 신경 연결합니다. 그래서 느낄 수는 있어요. 아 여성적- 대신에 남자가 성적 느끼는 기분이 아니라 여성이 네. 성적 그 오르가즘을 느끼는 네. 방식으로 느낀다는 네, 거구나. 사정의 쾌감이 아니라 여성의 오르가즘을 쾌감으로 느끼는 거죠. 사이즈 고를 수 있어요? 사이즈는 무슨 사이즈 말하는 걸까? 코끼리 사이즈. 그렇구나. 일반적으로 남자면 큰 걸 원하게 되죠. 그래요? 저도 솔직히 마음 같아서 입다만큼 만들고 싶은데 키는 요만한데 막 뼈도 이렇게 가늘가늘한데 이것만 이렇게 클 순 없으니까 제가 절충해서 한 12cm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사이즈를 제가 정할 수 있죠. 원래부터 남성의 네. 몸을 타고난 분들은 네. 비발기시와 발기시의 길이 차이가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트랜스젠더 분들한테는 그게 그런 거 없죠. 없냐요? 네, 그대로 만든 것 만약에 코끼리가 포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기린 그대로인데 이 상태인 거지. 그냥. 그죠. 그러니까 모두의 차이지 모습의 네. 변화가 있지는 않은 거지. 과거에 또 하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애초에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일상생활에 너무 불편한 겁니다. 뭐 굳이 그렇게 크게 할 필요 있나? 뭐 성관계 가능하고 뭐 기본 사이즈면 되지 않을까? 그 마스터베이션. 마스터베이션을 하죠.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하고 나면은 네. 이거 트랜지션을 하면서 성욕이 한 5배 정도 는 것 같아요. 진짜요? 굉장히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성적 대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라기보다는 모든 여성들이 방금 좀 위험했어요. 방금 좀 위험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스터베이션을 하죠. 안 할 수가 없죠. 아 근데 근데 그 수술하고 수술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그걸로 할 수 나서 있어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일단 이론상으로는 같은 마찰이니까 가능은 할 거라고 맞아. 생각을 합니다만. 부끄러워. 세상에나. 이제 진짜 총 수술 비용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코끼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네. 비용을 합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일단 정신과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야 호르몬을 시작할 수 있고 그게 비용이 한 27만 원 정도 됩니다. 어.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하면 40만 원, 50만 원 되는데 가슴 수술 비용은 뭐 300에서 500까지 천차만별이에요. 어머. 자궁 적출 수술은 380 정도에서 한 750만 원 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성기 수술 같은 경우는 그 음경과 고환 전부 다 만드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그게 진짜 그래서 토탈 4천만 원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과 시간만 있으면 1년 안에 정말 다른 사람이 됩니다. 돈을 벌고 시간을 버는 과정에서 이제 아유, 힘든 거죠. 그놈의 그놈의 자본주의. 그러면 저 아우 정말.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태국은 싸다던데. 태국은 그래서 원정 수술하러 맞아 맞아 태국으로 어, 많이 간다고 태국은 들었어요. MTF들이 좋아요 하기. 아. 남성에서 여성 되는 분들이 MTF 수술에 적합한 나라가 태국이고 대한민국이 가슴과 자궁 수술 굉장히 잘합니다. 아. 역시 대한민국. 성기 수술은 독일이나 미국이 잘합니다. 그 정신과를 먼저 진단을 받나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막 가서 뭐 테스트지 같은 걸 줘요? 네, 테스트지가 응?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주체성 장애라는 걸 진단을 받기 위해서 아. 그거에 맞는 그 검사지가 있습니다. 진짜 에세 네. 트랜스젠더가 맞는지, 맞는지 아니면 아닌지. 착각인지. 기본적으로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일단 먼저 음.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정신질환자는 아닌지 아. 또 한번 체크해 보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성주체성 장애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지도 쓰고요. 전문 상담가랑 이제 그 다양한 검사들 해요. 뭐 여성에서 남성으로 넘어오셨잖아요. 네, 넘어가고 있는 네, 단계. 넘어가고 있는 단계신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남성이라면은 필히 군대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데 예, 맞아, 맞아. 주민등록법상 1번이 되고 남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6급 면제가 뜹니다. 어? 면제 사유는 성전환증이라고 뜹니다. 네. 호칭 문제가 되게 궁금해요 저는. 호칭. 저도 할 말 많아요. 네. 일단은 네. 완전히 트랜지션을 하시고 나면 이제 그럴 일이 없어지시겠지만 네. 이제 일단은 트랜지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네. 남자로 호칭을 붙여야 되는지 여자로 호칭을 붙여야 되는지 네. 이런 거는 네. 본인들한테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그런 트랜스젠더 분들을 지인으로 두고 있는 분들한테도 많은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별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만 봐도 여잔데 앞만 봐도 언니인데 언니 자꾸 말이 언니라고 나오고 맞아. 근데 솔직히 뭐 언니 오빠 이런 호칭 뭐 그냥 참고 살았어요. 근데 이모라는 소리 딱 듣는 순간 정말 멘탈이 붕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빨리 내가 뭔가 결단 내려야겠다. 내가 평생 이모 소리 들으면서 아줌마 할머니로 늙어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삼촌 소리 들으면서 아저씨 할아버지가 될 것이냐 그러네. 딱 그거 생각하니 딱 답이 딱 나왔어요. 저는. 그러면 바리 씨는 그런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오빠 소리 듣는 건 굉장히 어색해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친동생이 오빠라는 거 그냥 그런 것도 하는데 뭔가 후배들이 이제 막 오빠 이러면 좀 뭔가 살짝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개인차가 있나 보네요. 이거는. 개인차죠, 네. 진짜. 젠더끼는 진짜 그냥 스펙트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왜 특히 부득이하게 남자랑 여자랑 나눠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동아리에 그러니까 특히 카톡방. 우리 아, 카톡 맞아. 피어 동아리면 흔히 남자 카톡방, 여자 카톡방 따로 맞아, 나누거든요. 맞아. 저는 둘 다 들어갔어요.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음. 그게 처음에 굉장히 싫었는데 이제 막 친해지고 하니까 둘 다 익숙해져서 나쁘진 않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말인데 네. 어떤 6살 아이가 네, 맞아, 맞아. 트랜스젠더가 아니고 그러면 리커버리 너무 좋아요. 맞아, 그거 그 진짜 말 좋은 너무 표현이에요. 음. 지금 트랜스젠더들은 자기의 성을 되찾은 거니까 아,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리커버리 젠더라고 아. 얘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굉장히 좋은 표현이다. 진짜 좋은 표현이에요. 전율 좋은 쫙 진짜 왔다니까요. 보고 너무 소름 돋았어요. 지금 그 리커버리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리커버리 젠더. 이제 트랜지션을 완료하시면 진짜 네. 다 리커버리 되시면 네. 뭐부터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 무드비치를 가보고 싶네요. 거기 나도 가보고 싶다. 저기요? 나 우리 다 가자. 다 가자. 다 가자. 마지막 한마디. 트랜스젠더도 굉장히 유쾌하고 건강하게 자기 삶 잘 살면서 단지 내가 단지 이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는 거지 남들과 또 다 똑같거든요. 그냥 한 사람으로 봐주세요. 네. 트랜스젠더도 되게 재밌게 저는 행복합니다. 맞아요. 저는 네, 진짜. 그래서 네. 수술 완료하고 다 같이 누드비치 갑시다. 아, 누드비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러면 이때까지 성 정체성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성 지향성 부분에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우리 같아요. 얘기예요. 네, 아, 우리 얘기예요. 얘기구나. 저희 얘기예요. 네. 게이레즈 바이 이렇게 딱딱한
가는 게 아니라 되게 막 판섹슈얼도 있고 바이섹슈얼을 넘어서시는 그런 판섹슈얼 범성애자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게 맞아, 너무 분류가 어려워. 참 어떻게 되는 건지. 실제로 에이섹슈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약간 걔네 그냥 독신주의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아니면은 분들도 진짜 있어요. 막말로 고자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안 좋은 것을 고자다. 수친. 진짜 상스럽게 막 고자 아니야? 그러니까 별별 자세히 알려져 있지가 않으니까 별별 오해가 다 생겨요 진짜로. 근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이제 게스트 분들의 힘을 빌어서 본인의 입으로 듣는 게 제일 그렇죠. 확실히 제일 좋아요, 맞아요. 백문이 진짜. 불여일견이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엔 그레이 에이섹슈얼, 이거 판섹슈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이제 태풍 씨를 모셔보도록 할게요. 진호님의 푸시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풍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풍 씨.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제 자신을 판섹슈얼 그리고 그레이 A라고 구분하고 있는 태풍이라고 합니다. 되게 두 가지의 생소한 개념이 한꺼번에 등장해서 차례차례 네. 각계 격변 해볼게요. 판섹슈얼이 뭐예요? 범성애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가 좋은지 몰라서 다 만나고 보는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바이랑은 조금 다른 게 바이는 남자면은 남성적인 면이 좀 좋아 이렇게 해야 된가? 아니면 여자라면 얘네 이렇게 여자 같은 면이 좋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 FTM이든 MTF시던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좋으면은 그냥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남성의 그 대상에 종속되어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여성의 조상에 그러니까 그 대상에 종속되어 있는데 이분은 그런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중학교 때 이제 성적 지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해서 저는 그때 제가 레즈비언인 줄 알았어요. 남성도 여성도 만나봤고요. 뭐 트랜스이신 분들도 한번 만나봤고. 그러니까 굳이 남성과 여성 둘 다 만나봤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을 많이 사람을 네, 만나봤다. 사람을 만나봐요. 많이 만나봤어요. 맞는 말 같아요. 네.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이제 좀 이게 약간 확실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점점.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제 또 다른 면이 이렇게 그레이 A라는 면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 사람과 좋고 이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어도 성적인 것까지는 그냥 배제해두는 막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이 사람과는 진짜 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 딱 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정말 좋아하고 근데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성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좋은 거예요. 자체를. 네, 그냥 좋은 거예요. 이 사람과 손을 잡고 있어도 좋고 근데 굳이 만지지 않아도 좋고 성욕을 느끼는 본인 자체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그분은 그 삶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으로. 내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진짜 멋있다, 네네. 아름답다 이런 성적 생각. 대상화를 시키지 않아요. 네,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하고 싶다 이거는 않는 게. 무성애자 분들이 성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없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것을 타인을 통해서 굳이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그렇구나.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는 거죠. 한 번의 섹스보다 한 조각의 케이크를 먹는 게 낫다. 어머, 귀엽다. 그게 아마 가장 꽂힌다. 무성애자를 정리할 수 있는 용어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레이 에이섹슈얼은 네, 일단 제 자신이 그레이 A는 유성이기도 하고 무성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회색 분자이긴 한데 상황이나 아니면 상대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그 사람과 결부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결부된다고 봐야 네,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변덕쟁이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레이 A라는 걸 어떻게 깨달았어요? 사실 그게 더 신기해요. 맞아. 어떻게 그냥 그걸 내가 깨닫지? 그냥 어. 내가 성욕이 좀 떨어지거나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네, 그냥 자신에 대해서 보통 고찰을 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답이 나오긴 항상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메타몬 같이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게 제가 보이거든요. 근데 항상 성적인 부분은 그 사람과 정말 닮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는 충분히 너를 그만큼 좋아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걸 굳이 그쪽 방향을 선택해야 돼? 만약 여자분을 만나고 있으면은 막 너는 그러면은 너 지금 남자인 사람 다른 애가 있는 거지. 역시 여자보다는 남자가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극단적 무성애자와 네. 유성애자 사이에 있는 게 그레이 에이섹슈얼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딱 반에 있는 애들을 데미 에이섹슈얼이라고 하고요. 이제 요쯤에 있는 게 이제 그레이쯤일 거예요. 데미 에이섹슈얼 같은 경우는 정말 깊은 정서적 교류가 있는 사람과 이제 성적인 접촉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 최신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잘 모릅니다. 이제 에이섹슈얼 부류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런 약간
목적주의적인 그런 약간 섹스주의적인 그런 관계 릴레이션에 약간 반기를 드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렇게 다 에이섹슈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물론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 저희처럼 이렇게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기가 모르는 그 범주 안에서 굉장히 험한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아까 저희가 말했듯이 예, 장난칠 때 못쏠 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 장난으로. 그 삶을 선택한 걸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성적인 경험 자체가 누군가에겐 되게 중요한 계급장 같이 되더라고요. 아 맞아. 그래서 너무 싫어요. 어. 특히 남자들 진짜 심해요. 헤테로 남자들. 되게 심하잖아요. 너무 싫어. 전 그게 너무 불쾌해요. 누군가 연애를 하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이 누구보다 덜 한 사람이 아닌데 자꾸 연애를 하라고 부추기는 게 그 무성애라는 게 섹스를 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열등하게 비추는 네, 게 마음에 열등하게 안 드신다라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다들 성욕을 가지고 그리고 그에 맞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신에게 맞아가는 생활을 찾아가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성소수자 분들도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좋은 말씀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수고해주신 특국리그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네, 말씀을 형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면 되나요? 네네네. 이제 저희가 주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우리의 편견 그리고 외부의 편견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좀 계속 마무리가 가요. 글로 가요. 글로 계속. 가요. 네. 밤일. 네, 왜- 솔직히 아니, 말할게요. 왜 성교. 왜 밤에만 섹스!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섹스 그래 아, 다 당당히 해놓고 얘기합시다. 뭐 자꾸 그래. 얘기가 섹스로 가잖아요 지금. 그래 자꾸 얘기가 맞아, 섹스로 어쩔 수 가잖아. 없어. 근데 진짜 솔직히 이거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어쨌건 맞아. 동성애라는 부분이 어쨌건 애잖아요. 사랑이잖아요. 물론 무성애자 분들도 계시지만 이 애라는 부분은 어쨌건 섹스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이 성소수자 토크쇼를 계획했을 때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미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고 계실 거예요. 매체 같은 데서 이런 성소수자의 삶을 소개한다고 했을 때도 그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똑까놓고 얘기하는 콘텐츠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한번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부에서 툭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섹스. 하나 둘 셋 하면 돼요. 하나 둘, 둘 셋, 셋. 셋!